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에서는 테크주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아이디어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9% 폭등으로 마감이 됐었던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 추가 상승하는가 했더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서 제가 잠시 후 투자텔미 시간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컴퓨터 앞에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한마디에 이 시장에서 이 수많은 자금들이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단연 빅 이벤트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섹터로는 전력과 변압기가 언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입니다. 전일의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 SK하이닉스 비록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를 둘러싼 다양한 기사와 자료들이 오늘 쏟아졌는데요. 일단 먼저 단독 기사이기는 합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16단 샘플에 한미 반도체 장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CES에 출품한 HBM3E 16단 제품에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활용이 된 건데요. 그동안 한미 반도체가 8단, 12단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지만 하이닉스가 본더 장비 관련 벤더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미 반도체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16단 제품에도 결국 한미 반도체의 신형 TC 본더가 적용이 되면서 향후에도 핵심 벤더사 지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증권 반도체 애널의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도 수많은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 최초 근원지가 이 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 말에 HBM 캐파를 상향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은 일단은 HBM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생산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26년 상반기에 생산 체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2025년 말 이 캐파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규 증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뉴스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동안 많이 희석이 됐었던 HBM 기업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재차 회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이 리포트에 SK하이닉스 HBM 캐파 증가로 인한 밸류체인별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TC 본도는 단연 한미 반도체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PSK홀딩스와 STI가 언급이 됐습니다. 결국 HBM4로 가면서 필요한 장비 개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검사와 계측 장비 쪽에서는 수율 확보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넥스팅과 테크윙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체인별 수혜 종목까지 시장에서는 찾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투자텔미에서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BNK 투자증권에서 HBM의 호황을 근거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락으로 전환한 후 1%대 주가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장중 내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대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며 10만 2,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네,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내용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위주로 볼 텐데 오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RTX 그래픽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김정현 아나운서와 함께 이슈 필터에서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저는 로봇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얼마 전에 투자텔미 시간에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이번 CES에서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텔레그램을 보시면 이 제슨 토르 플랫폼은 기존 자율주행차 ARM과 같은 엣지단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뇌 등에도 활용이 가능한 범용적인 프로세서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젠슨 왕이 그리는 큰 그림은 추론 시장에서의 답은 물리적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번에 더 확실하게 강조가 된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AI 에이전트 다음 단계는 로봇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옴니버스와 코스모스의 멀티버스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 수백만 개의 합성 생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언급된 종목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과 웨이버스가 있는데 과거 기사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파트너십을 체결한 미국 회사와 엮이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언급이 됐습니다. 8%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젠슨왕 CEO의 발언 이후로 1시 30분에 무려 10% 주가 급등세를 기록했었고 현재는 1% 오름세를 나타내며 7,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텔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양자 컴퓨팅이던 AI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데이터 센터가 다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장서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결국에는 전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내용 다른 텔레그램 방에 이동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와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이번 CES에서 너도 나도 AI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전력기기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새해 들어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력기기 그리고 변압기로 대표되는 종목들 현재 주가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산일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1에서 3%대 주가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현재 구간에서는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이네요. 0.40%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며 17만 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현실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NBN골드 최현동 매니저와 또 다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SNS 그리고 텔레그램에 또도 많은 기사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 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사실 오늘 밤부터 CES가 시작이 되지만은 젠슨 황의 또 기조 연설이 이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반도체라든가 이 AI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 빌미가 되면서 하락이 나온 반면에 우리 그동안 좀 가지 못했던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ES는 오늘 시작되면서 차익의 빌미가 되고 있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까지 어떤 그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까지 나와주면서 환율도 좀 우호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메인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다수의 또 국내 기업들 참여하면서 새로 나올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 중장기 비전 등을 발표하면서 CDMO라든가 그다음에 또 ADC, 비만 치료제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12월 달부터 원래 좀 강세가 나오던 그런 시장이었던 건데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꽤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못 갔던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그런 힘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게 ADC하고 비만치료제, 그다음에 이 자가면역 치료제하고요. 이 시스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쪽에서 또 탑게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했다라는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CS 얘기로 가득하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일단 현재가가 125,200원인데요.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바이오 3대장, 그러니까 바이오 플랫폼 3대장이라고 하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가 있는데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이 ADC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머크의 키트로다가 이제 우리 바이오薬품 중에서 가장 큰 매출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ADC 치료제인 N02가 이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이 블록버스터급 약으로 떠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DC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게켄바이오는 지금 세계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있죠. 일단 LCP84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안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이미 얀센이 기술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얀센의 기술 수출해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은 얀센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그 2,600억 정도의 마일스톤을 추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모멘텀이 이제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히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LCB71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치료 이상의 어떤 그 이력을 가진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이 진행됐는데 객관적 반응률이 48.4% 나왔거든요. 이 어떤 굉장히 높은 효능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화권으로 수출된 LCB14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오늘 오후 시간에요. 또 지금 리가켄바이오 홈피에 새로운 또 임상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지금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제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일 먼저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리가켄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리가켄바이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정고점 때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도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탑픽 종목 리가켄바이오가 언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무방 일정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삼천당 제약을 제가 미국 계약이 안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천당 계약이 이 미국 계약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제약발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발 쪽만 잘 접근하신다 하더라도요. 남은 이번 주도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4시부터 제가 바이오 쪽의 종목들 아주 쉽게 분석을 딱 해드리면서 오늘은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